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미 해군의 중국 해군 죽이기 극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방산 수출로 2천조 원, 자그마치 2천조 원 가량의 자금이 풀리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왜 이런 2천조 원 가량의 이런 막대한 자금이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퍼지게 될지 그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면서 지금 현재 부산 지역, 특히나 경남 지역, 일명 우리 PK라 그러죠. 그곳에서 민심도 좀 흉흉해지고 경제가 나빠져서 많이들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인도는 100개에서 200개 가량의 원전을 건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원전 수출 등까지 더하게 되면 10년에서 20년 안에 약 2천조에서 3천조 원의 자금이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일명 PK 지역에 풀리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PK 지역 주민들께서는 힘드셔도 조금만 참으시면 밝은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고진감래하는 즐거운 날이 올 테니까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거나 유치 못하거나 아무런 상관없이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2천조 원에서 3천조 원의 자금이 풀리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친미, 반중 노선에 올라탄 윤석열 정권의 업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엑스포 유치 실패로 대통령이 사기를 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국가안보실, 그리고 능력도 없는 아이들이 무슨 엑스포 유치 기획을 한다면서 헛된 돈 578억 원이나 급하게 돈을 끌어다 쓰면서 광고회사, 홍보회사 이런 저급한 기획을 한다는 이런 것들에게 과거 좌파 정권에서 했던 그런 파워포인트 자료를 물경 50여억 원이나 주면서 제작을 했다고 하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국가정보기관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외교부는 손 놓고 있고, 그리고 국가안보실에서는 인사 하나 갖고 오물딱조물딱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으니까 엑스포 유치는 될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는 희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호되게 비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박수치고 응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절대로 이 북조선, 평양의 대남 공작기관에서 내리는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노총, 그리고 전교조, 이따위 것들의 이 거짓 선동에는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방 중기 계획을 짜면서 한국형 항공모함, 그리고 원자력 추진 핵 잠수함 건조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좌초시켰습니다. 또 최근에는 국방 중기 계획에서
장보고 3급 배치 3 잠수함 건조 계획에 빠지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계획이 소멸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장보고 1급이다, 2급이다, 3급이다 하면요. 장보고 1급이 1200톤급, 장보고 2급은 1800톤급, 그리고 장보고 3급은 3000톤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 1, 배치 2, 배치 3 할 때 배치 1 하게 되면 3000톤, 그리고 배치 2 하면은 3600톤, 배치 3 하면 4000톤급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보고 3급의 배치 3 잠수함이다. 그러면은 3000톤급의 그리고 내지는 4000톤급 이상의 대형 잠수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핵 잠수함 계획이 소멸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이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짜놓았던 계획을 무조건 갈아엎는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시면 한미연합군의 중국 해군 죽이기를 위한 극비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이런 냄비 끓는 습성은 좀 버리셔야 할 거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최근엔 군 인사를 한다고 하면서 해군 출신인 김명수 제독을 군은 대한민국 군 전체를 총괄 지휘하는 합참의장에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에는 잠수함 부대 사령관 출신 양용모 제독을 해군 참모총장에 임명하였습니다. 이런 군 인사를 볼 때 근본 군 인사에서는 미국의 입김이 상당히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이 대한민국 군 전체를 장악했고 잠수함 부대장 출신이 해군을 장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원자력 잠수함, 핵 잠수함 건조 계획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그것은 모종의 국민 여러분께서는 상세히 다 이해할 수 없는 비밀 프로젝트, 즉 비밀 공작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해군 제독 출신이 대한민국 전군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잠수함 부대 사령관이 지휘하고 있으면 2030년까지 400척의 함정을 보유하게 되는 중국 해군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미연합군이 한 팀이 되어 거대 전략 및 작전을 짜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항공모함 전단을 하나 건조하기 위해서는 설계에만 최소 5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건조에 5년 등 최소한도 10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항해 등을 거쳐서 전력화하려면 최소 1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항공모함 전단 하나를 만드는 데는 최소 10조 원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중국 해군 함정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항공모함 전단 만든다 해서 10년 이상, 10조 원 이상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한 척에 1조 원짜리 이지스함을 10척을 건조하거나 아니면 한 척에 1조 원짜리 재래식 잠수함을 10척을 건조하는 것이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데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미국 해군의 경우 조선소 기술자들이 대거 노령화로 인해서 은퇴를 하였고 조선소 설비 역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 해군 함정들이 수리를 하기 위해서 최소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조하는 함정보다 퇴역하는 함정이 더 많아서 10년 안에 최소 100척 이상의 이지스함 건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이야기를 해서
한국군을 해군 제독이 지휘를 하게끔 하고 해군은 잠수함 부대장이 전체 해군을 지휘하도록 해서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데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건조 속도를 보면 이지스함 한 척 건조에 1년 6개월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3,000톤급 잠수함 한 척 건조하는데 1년 6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그냥 3D 프린터 복사기에 넣고 복사해버리는 그런 수준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니 한국 해군의 경우는 수상 함정과 재래식 잠수함을 대량 건조해서 중국 해군을 막는 쪽으로 한미연합군의 대전략이 바뀐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군사 기밀을 워낙에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100%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을 볼 때 그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설계에는 5년, 건조 5년, 시운전 3년 등 최소 13년이 소요가 됩니다. 한 척 건조하는데도 비용이 최소 3조 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장 중국 해군을 막아야 하는 한미연합군의 입장에서는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자원을 투입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수상 함정과 재래식 잠수함을 짧은 기간 내에 대량 건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많은 2030 밀리터리 매니아, 보통 밀떡이라 그러죠. 이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께서 윤석열 정권이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핵잠수함 건조를 포기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군 출신이 합참의장이고 잠수함 사령관 출신이 해군 참모총장이 되었는데 해군의 수건 사업들을 모두 날려버렸다면 그것은 그만큼 급박하다는 또 다른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캐나다, 필리핀, 인도, 폴란드, 호주 등지에서 잠수함 구매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금액을 모두 다 더하게 되면 약 100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잠수함 한 가지 품목을 수출만 하더라도 100조 원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재래식 잠수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해군이 재래식 잠수함 건조를 포기하고 원자력 추진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할 경우에는 100조 원이나 되는 잠수함 시장을 일본이나 프랑스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하는 것 대신에 재래식 잠수함 건조로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하여 수출하자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연방 국가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독일 장갑차 대신 한국산 장갑차를 3조 원어치나 구매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80조 원짜리 잠수함 건조 사업을 추진 중인 캐나다 또한 영연방 국가이고 인도 역시 영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산 잠수함을 구입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필리핀과 폴란드는 자연스럽게 한국산 잠수함 구매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나기 전에 재래식 잠수함 한 가지 품목에서만 100조 원어치를 수출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제고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세계 해군 함정 건조 시장이 약 902억 달러라고 하는데 한화로 100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니 잠수함과 함정 건조 시장에서 100조에서 200조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함정이나 잠수함을 수출하게 되면
어뢰, 미사일, 전투체계, 해상작전 헬기, 소나 등을 패키지로 판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나 자주포를 판매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함정과 잠수함 건조 시장은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정이나 잠수함의 경우 6년 단위로 건조한 조선소로 가서 선체를 들어올리고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전문용어로 오버홀을 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함정 건조보다 수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함정 건조 및 수리 시장에서 100조에서 200조 원어치 물량을 확보해 놓게 되면 조선산업 불황기에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조선 시장이 불황이어서 많은 조선소들이 문을 닫았고 전문 인력들도 조선소를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전문 인력을 못 구해서 선박수주를 해놓고도 건조를 못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확보 및 조선산업 불황기 때를 대비해서 안정적인 물량을 해군 함정 및 잠수함 건조 시장에서 확보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윤석열 정권이 매우 잘하는 일이라고 평가됩니다. 이런 것들은 박수를 쳐주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 계획과 원자력 잠수함 핵 잠수함 건조 계획을 폐기하고 수항 함정과 재래식 잠수함 건조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우리 방산업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동시에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되겠으므로 이것은 매우 잘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미국 해군이 한국 조선소에 함정 수리 및 건조를 맡기고자 한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약 70조 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 정권의 강력한 한미동맹 회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지 문재인처럼 친중 반미를 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일천해서 소소한 것에서 잦은 실수가 있고 또 참모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에는 돈과 권력의 황금의 눈먼 쓰레기들이 많아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회복함에 따라서 하늘에서 돈 보따리가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방산 제품이 수출이 되면 약 30년에서 50년간 부품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자력 발전, 건설, 공산품, 문화상품 등이 함께 동반 수출이 됩니다. 영연방 국가인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겠다고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최소 원자력 발전을 100개에서 200개를 건설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 건조하는데 약 5조 원을 잡는다고 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500조 원에서 1000조 원의 시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원전은 60년에서 80년가량 부품 공급을 해줘야 하므로 부품 수출이 얼마나 될지는 가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 조선산업, 항공산업, 원자력 산업이 질비하게 포진되어 있는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PK 지역에 돈벼락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한나라당 시절인 2009년에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고 한미 우주협정을 체결하고 우주산업을 키운 박근혜 대통령을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고 탄핵시켜버렸습니다. 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매국노들인 것입니다. 부산, 경남, 울산 주민들은 친중 매국노 짓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돈벌이를,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을 침해하고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탄핵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 자유민주당이 의석을 대거 차지한다면 시민단체 보조금 102조 3천억 원의 절반을 국방비로 전환시켜서 국방비를 100조 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군의 노후화된 장비를 대거 교체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국방비를 100조 원으로 증가시키게 되고 우리 군의 노후화된 장비를 대거 교체하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군대는 중국군 전체를 괴멸시킬 만한 막강한 화력과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 경남, 울산의 방산업체들은 큰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군에 납품했다는 실적을 갖고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추가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큰 매출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2030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시장이 대략 4천조 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산 수출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약 5년 후에는 세계의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 중 30% 정도를 차지하고 10년 후에는 약 50%를 차지할 것이라고 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1,000조 원의 매출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부산, 경남, 울산에 최소 1,000조 원에서 많게는 2,000조 원의 자금이 풀릴 예정이라고 하니 엄청난 금액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주문을 받아놓고 납품을 아직 하지 못한 금액이 100조 원을 넘어 200조 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능력 있고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산업체들의 최근 북조선 괴뢰 도당들이 해킹을 해서 우리의 선진 무기 체계를 탈출해갖고 도적질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씨가 북쪽의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담겨있던 대한민국 방산업체의 소스 코드가 넘어간 덕에 이와 같이 문재인 씨는 그의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조선의 이익을 위해서 크나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서는 잊지 말으셔야겠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는 무기 체계 전체들 모두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극비리에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어디서 얼마짜리 계약을 맺었는지도,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 미 해군과 공군의 훈련기 교체 사업만 하더라도 최소 50조 원 가량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비 증강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유럽은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산업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경제 제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무기는 쓰레기라고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한편 미국 또한 방위 산업이 다 죽어버려서 제대로 된 무기 체계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쯤이 되면 주문받고 납품을 하지 못한 금액이 400조, 500조 원이 넘어가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안 될 것입니다. 배터리 산업 한 분야에서 수주 잔고가 1,000조 원이 넘어간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방산에서 수주 잔고가 1,000조 원 넘어가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부산, 경남, 울산 주민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안 도와주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버리시고 자유민주당을 선택을 한다면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앞으로 1,000조 원에서 2,000조 원의 방산 수출 자금이 풀리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줄 만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의 12년 선배되시고 또 검사로서는 15년 선배되는 자유민주당 고용주 대표와 손을 잡고 정계 개편을 하면 본인도 살고 나라도 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꼭 실천을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